어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한 택시 기사가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. 가뜩이나 기존 규제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운송 신산업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한편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그제 시작하는 등 외국은 이미 신산업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. 외국은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지경인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기자, 어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 영향으로 규제 혁파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. 택시업계는 분신을 계기로 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또 카카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17일로 예정돼 있었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좀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,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,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. 하지만 이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구글의 웨이모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시연이 아니라 상용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.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. 이 운전자 제어가 필요가 없고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운전자가 탑승을 하긴 해야 합니다. 이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언급을 하면서 무인택시는 10년 내에 현실화된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는데요.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.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둘 간의 이해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. 네, 이런 외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갖가지 규제에다가 또 기존 운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까지 겹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잘 알다시피 우리 모빌리티 산업은 이 규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. 카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. 카풀이야 워낙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 관련된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얼마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카시어링 산업을 예로 들면 서울에서 차를 빌려서 부산에 간 경우 우리는 부산에서 내리잖아요. 그러면 이 부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차를 빌리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합니다.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업체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탁송기사를 고용해서 빈 차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학원 셔틀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. 또 승합차는 학원이 소유해야만 하고 또 여러 학원이 승차 공유를 하길 원하면 학원이 이 차량에 대해서 공동 소유를 해야 합니다.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규제들이 있었는데요. 업계에서는 카풀이 너무 첨예하게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 이해관계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빌리티 산업부터 좀 해결을 해 나가는 것도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이 4-5개의 규제가 피해가야 하고 또 규제가 미비한 경우에도 이게 법에 걸릴지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갖고 출발을 해야 하니까 새롭게 산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라고 토로를 합니다.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좀 불명확하다 보니 소를 제기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. 네,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러다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기인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따라서 규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규제를 고쳐서는 좀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. 규제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자나 산업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게 여객운수사업법인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여객운수사업법 내에서 자꾸 틀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
그나마 이 규제 샌드박스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. 아직 하위 법령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. 하지만 이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요. 또 규제를 없애기보다는 밀어놓는 격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있고 키워야 할 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몇 년간 좀 제한 없이 규제 없이 한번 마음껏 발전시켜 보라는 건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. 또 규제의 혁파는 이번 정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수십 년간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인데요.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거를 하려면 국회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. 왜 이번 정부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가 이해 집단들의 그 저항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이해 집단들을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런 거를 혁파하려면 뭐 정말 정권을 내놓겠다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. 네,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운송 신산업에 대해서 이보경 기자와 진단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